결국 특혜, 전수조사. 선관위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찬진 사무총장하고 송범섭 사무차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면직 처리 및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력 채용 개입,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상이 공수처예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입장 표명 없었던 선관위원장이 뒤늦은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입장을 안 밝히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딱히 계속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너무 선관위를 흔드는 거 아니냐 주장도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겠네요. 자, 최영두 의원님, 네. 선관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늦었어요. 왜냐하면 의혹을 많은 언론들이 저희 또 동아일보랑 채널A가 네. 많이 보도를 했는데 선관위원장 차원의 입장 표명 없었고 당사자들은 국회에 나와서까지 무고하다라고 강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 뒤늦게 지금 선관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선관위는 사실 선거의 중립성, 엄정성을 투개표 관리의 엄정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 기구 내에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만한, 국민들의 큰 비판을 받을 이런 그 불법 채용 문제, 이른바 세습 채용 같은 이런 형식이 일어난다거나 또 지난해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속구리 투표한 문제로 국민들 크게 경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밝혀진 바로 보면은 북한이 선관위의 서버에 해킹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시도 국정원이 경고도 하고 했는데 이걸 무시한다든가 해서 도대체 선관위가 보장된 이 독립성 또 중립성 이런 문제를 방패 삼아서 그동안 안에서 무슨 짓을 했던 것이냐라는 국민적 비판과 지금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십니다. 대법관이시고 또 대법관으로서 큰 그 대부분의 판결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그동안 중앙선관위를 잘 엄밀하게 그 감독하거나 지휘하지 못하셨겠죠. 그렇지만 지금 바로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이 연루되거나 책임을 지고서 스스로 물러나는 사태가 생겼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물러나면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연금은 다 나오고 또 뒤에 또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이게 보니까 그냥 면피용이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선관위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그 특권적인 지위를 보장을 해줬으면 이 문제는 그만한 신뢰와 그만한 기대에 부응할 만한 아주 엄중하고 엄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썩었다는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지금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요. 더구나 대법관으로서 이 문제를 뭐 명예직 비슷하게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분명히 그 공공기관의 장, 선거관리위원회 장이라면은 그 장으로서 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선관위가 새롭게 한걸 탈퇴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채용 계획 단계에서부터 내정해놨다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요. 어떤 의혹인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2018년도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실시 계획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문건입니다. 선관위가 앞으로 경력 채용을 실시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내부에 응시 대상자 인적 사항에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 송모 씨의 소속과 성명, 주요 경력과 학력 등 인적 사항을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채용을 전제로 자녀의 이름을 내부 문건에 적어놓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인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자, 과연 어떤 기관에서 경력직을 뽑으면서 앞으로 경력직을 채용할 예정인데 응시 대상자 인적 사항은 이렇습니다. 라고 기재하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당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계획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다. 적정성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 정혁진 변호사님이 소속된 로펌에서
경력직 직원을 뽑는 건데 그 로펌 직원들은 다 정혁진 변호사가 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경력직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내부 문건을 공고하면서 응시 대상자는 정 누구누구인데 얘가 몇 살이고 어느 학교에 나왔고 누구고 아버지가 정혁진이다라는 말만 안 썼지 사실상 특정할 수 있게 콕 집어넣고 내정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같은 회사야 뭐 그 파트너들끼리 뽑자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 공무원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선관위 공무원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사건은 단순히 옷을 벗거나 징계 정도로 끝날 문제를 벗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면은 명확하게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게 2021년 5월 달이고요. 예. 시행된 거는 작년 5월 달이란 말이에요. 2022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은 일례 그 사례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이전이니까 이게 규정이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선관위에 공무원 강령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5조의 4에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그걸 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 고위공직자, 높은 사람들,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장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이냐.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그 위법하게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비다수인 채용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보는 말이냐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쉽게 말하면 다수인이 아닌 채용이란 이야기예요. 결국은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개 채용이 아니고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 채용한다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 사기업에서 이렇게 채용 업무를 방해하면은 업무 방해죄로 그 처벌이 되는데 이건 공무원 뽑는 거니까 공무집행 방해죄에다가 만약에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왜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에다가 그 이 수사 의뢰를 했는지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공수처에서 이번 그 수사를 제대로 해야 자기 밥값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수처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수사 실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공수처 수사 실적이 진짜로 미비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깎이고 있어요. 한 1년에 한 200억 정도 됐는데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이 아예 못 다니겠다라고 그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수처를 그 만든 취지가 이와 사무총장이면요 선관위 사무총장이면은 정무위원 장관급이고요 사무차장이면 차관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해당이 되니까 취지에는 맞는데 여태까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사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가 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